훌쩍 여행은 떠나고 싶은데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뭘 보고 뭘 드실지 막막하시죠? 여러분들의 여행 로망을 이지하게 쉽게 채워드리는 지하철 여행 이지 여행 가이드 신익수입니다. 우리의 몸은 정원이다. 우리의 의지는 그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멋진 말이죠.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분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건강, 몸을 가꾸려면 결국 중요한 거는 뭐다? 의지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여행하는 목적, 뭐 건강을 찾자, 몸을 튼튼하게 하자,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 의지가 결국은 좌우한다. 이런 이야기죠. 저는 약간 비대해지는 거 의지가 박약합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자, 제가 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또 저는 셰익스피어의 이 말에 굉장히 놀랐는데, 우리의 몸이 정원이다. 몸과 정원,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이 비유를 했을까?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몸도 그렇고요, 정원도 그렇고 필요로 하는 게 똑같은 공통 성분이 하나가 있어요. 필요로 하는 것 중에 물. 야, 정원도 물을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몸도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자, 오늘 지하철 여행이지 여행의 목적지 물 투어로 가겠습니다. 자, 근데 물이요, 여러 종류가 있죠. 뭐 수영하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자, 천만의 말씀. 오늘의 물은요, 2월과 3월 이때 안 보면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굉장히 귀중한 물입니다. 자, 이름하여 고로쇠. 야, 고로쇠 투어 코스로 여러분을 이끌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한 명씩 들고요. 아버님, 어머님. 자, 지금 출발하는 열차 오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하철 여행이지 35번째 열차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 기운을 찾는 고로쇠 투어. 야, 2, 3월에 이 여행 안 가면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버님, 어머님. 무조건 지금 찾아뵈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첫 번째 갈 곳은 남양주 한번 찍겠습니다. 어떻게? 지하철 타고 쉽게 충령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다? 고로쇠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양평 한번 갑니다. 다 서울 근교죠. 서울 시내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어요. 자, 양평에는 어디를 가느냐? 소리산이라는 산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영험한 산입니다. 산신령님께서 먹던 마시던 그 고로쇠를 아버님, 어머님과 함께 드셔보는 그 코스를 갈 거고요. 자, 마지막은 제가 보너스 코스로 1박 2일짜리 하나 드릴게요. 간만에 건강을 찾는 고로쇠 벌컥벌컥 마시고 돌아오는 코스 조금만 있으면 제가 자세히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스 가기 전에 우리가 그러면 야 갑작스럽게 왜 고로쇠를 들고 나왔냐, 이런 분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고로쇠와 24절기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해드리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죠. 우리 2024년 용띠에 출발을 했는데 입춘 있죠. 아버님, 어머님들. 입춘이 날짜가 2월 4일입니다. 보통 4하고 5자에 2월에 딱 걸리는 게 입춘이거든요. 봄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벌써. 우리가 춥다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이 와중에 벌써 우리 곁에 봄은 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춘 다음에 오는 24절기가 뭐냐면 우수라는 게 있죠. 우수. 비우자. 비가 내리고 싹이 튼다. 그 우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딱 넘어가면 그 우수가 2월 19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넘어가면 다음에 오는 게 개구리가 자면서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 네, 이게 이제 3월 5일로 접어들거든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입춘부터 경칩. 요 전까지 요 사이에 무조건 드셔야 되는 게 이게 고로쇠 아닙니까? 그때 딱 먹어야지, 드셔야지 효험이 극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떠나야 되는 코스가 바로 고로쇠 투어 코스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죠, 이게? 그래서 이게 고로쇠 애칭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거 있죠. 봄철에 영양제다. 저는 이 표현 좋아합니다. 봄을 마신다. 봄을 마시는 약물이다. 그래서 그게 고로쇠다. 이 표현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봄을 마시는 약물이다 이거죠. 이걸 드시고 봄으로 넘어가야지 이 한 해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선은
고로쇠 투어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야 깁니다. 전설부터 아셔야 돼요. 전설이 또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통일 신라 시대로 역사를 또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신라 말에 고승 도선국사님이라고 계시죠. 항상 무슨 영화만 이야기 스토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시는 약방의 감초. 우리 도선국사님께서 대군사라 사찰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돌을 틀려고 가부좌를 틀고 앉았어요. 가부좌를 틀고 앉았는데 득도를 합니다. 마침내 득도를 하고 얼마나 좋아요.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벌떡 일어서려는데 다리가 안 펴지는 거야. 이게 워낙 이제 꼬우고 양반다리하고 앉아 있다 보니까 다리가 안 펴지는 거죠. 그때 말이죠. 야, 나무를 잡고 일어서려는데 안 되고 하다가 부러져요. 나무가 푹 부러지는데 그 부러진 나무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그 수액을 살짝 맛봤더니 그때 다리가 푹 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수액이 뭐다? 그게 고로쇠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재밌죠, 이게. 전설도 재밌어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또 다양하게 고로쇠의 그 또 어원을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알고 계신 게 이겁니다. 골리수다. 이거 알죠? 뼈 골자 쓰고요. 이로리자 써가지고 골에 뼈에 이롭다, 좋다. 이 물이 고로쇠다. 이 한마디로 표현한 거죠. 고로쇠 이 효험에 그 효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뼈에 이롭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요게 어디서 나오느냐? 고로쇠 나무, 요게 단풍나무하고요. 단풍, 그다음에 얼음넝쿨이라고 있습니다. 요것들의 수액을 흡입을 하면 이게 이제 고로쇠가 되는 거죠. 그리고 효험이 극강화되는 시기. 요게 제가 말씀드렸죠. 입춘부터 해가지고 우수경칩까지 요 사이에 이걸 드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효능은 아버님, 어머님들 워낙 뭐 잘 아시죠. 뼈, 골리수 아닙니까? 뼈 관절, 그 다음에 고혈압, 골다금 다 좋아요. 다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알려지지 않은 효험들이 있는데 이런 거 있어요. 고로쇠 수액으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쥐한테 먹여요. 쇳쥐한테 먹였더니 야, 놀라지 마세요, 아버님, 어머님. 이 쥐의 체중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정원과 몸관리, 그래서 의지 이야기 들었잖아요. 셰익스피어 이야기. 그때 의지가 박약하면 어떻게 된다? 몸이 비대해진다. 근데 그런 분들도 고로쇠를 싹 마시면 살까지 빠지는 효과가 있다. 다이어트에 효험이 있다는 것은 우리 지하철 여행이지의 그 애독자분들끼리만 알고 딱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아시면 야, 이거 사왔을 때 다 뺏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만 우리끼리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빨리 코스로 접어드려야죠. 자, 첫 번째 넘버원 코스는 남양주 한번 찍겠습니다. 남양주에 아까 제가 산 이름 말씀드렸죠. 축령산이라는 산. 요 산에 가면 고로쇠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왜 남양주부터 찍냐 신기자 이런 분들이 또 계시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권에서요. 효험이 가장 으뜸인 산. 그게 바로 남양주의 축령산입니다. 남양주 일대. 그리고 골다공증,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어머님, 요즘에 딱 그 뼈가 벌써 시리잖아요. 이런 분들 드시면 좋고요. 뼈 약하다, 아버님들 직방입니다. 직방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나요? 즉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는 거. 자, 그래서 우선은 이 경기권에 다양한 포인트들이 포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로 산들이 많죠. 여기에 해발 600m가 넘는 산들이 많은데 이 해발 600m 언저리에서 이 고로쇠가 나야지 굉장히 효험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평의 남양주 일대에 보면 명지산 유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화악산, 대금산, 그리고 연인산, 운악산, 화야산, 충령산, 유명산, 운둔산까지 해가지고 수덕산까지 포함하면 10개 요 주요 생산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어디다? 남양주의 축령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고로쇠 수액이 이 축령산에서 나는 게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마시는 그 고로쇠에 비해서 칼슘 있죠. 일반적으로 마시는 고로쇠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마시는 물, 우리 천연수라 부르잖아요. 그 물에 비해서 칼슘은 40배, 그리고 마그네슘은 27배까지. 야, 많이 함유가 돼 있다고 합니다. 저도 벌컥벌컥 마시는 거 좋아합니다. 제 장인어른께서 굉장히 고로쇠 애정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봄에
야, 이맘때쯤 꼭 사오십니다. 그래서 이 사위를 항상 먹이시는데, 아유, 저도 이제 뭐, 50줄 넘어서니까, 아유, 이제 뭐, 자주 이게 뼈 때문에 마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는 법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춘선 타시고요. 경춘선을 타시는데, 상봉 찍고 마석역 있죠. 마석역. 경춘 타고 가다가 마석역에 하차를 하세요. 그래서 하차를 하시고 난 다음에 30-4번 버스가 있습니다. 이게 축령산행 버스입니다. 이거 딱 승차를 하시고요. 축령산 입구에 내리시면 땡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자, 요건 다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수동면 축령산로 299번지로 가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 산에 입장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렇게 되고요. 입장 요금이 있어요. 1,000원씩. 뭐 어떻습니까? 근데 이거 있죠. 남양주 시민은 면제가 된다는 거 신분증 확인합니다. 아버님, 어머님들 경기권 딴 곳에 사시는데 근데 남양주 시민이야 이런 분들 안 됩니다. 주민증 검사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축령산으로 이제 드디어 접어들겠습니다. 일단은 축령산에서 찾아야 될 거 간단합니다. 자연휴양림 하나만 찾으시면 돼요. 자연휴양림. 그러니까 축령산 자연휴양림으로 접어들면 끝입니다. 근데 이게 이 자연휴양림이 되게 이 코스가 이 위치가 되게 묘한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면 이 경계가 있어요. 그 남양주하고요. 그 가평군하고 요 경계권에 정확하게 이 자연휴양림이 둥지를 딱 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쪽에 이 기운을 다 받는 거죠. 그리고 높이가 이 축령산 879m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히 높죠. 그래서 야, 이 고산인데 남양주하고 가평 요 사이에 경계에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되고요. 자, 축령이라는 이 말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냐면 원래 산악인들 매년 연초에 산신제를 지내죠. 산신제. 산신제를 지내는데 그때 그 산신제 지내는 거를 가장 먼저 지낸다 이래가지고 시산제라고 합니다. 그 시산제 가장 시작점이 되는 산이 바로 축령산이었죠. 굉장히 명산이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 있는데 이 축령에 태조 이성계 이 시기로 또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 말 이곳에 사냥을 옵니다. 이성계가 사냥을 왔다가 동물을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왜 이렇지 이러고 굉장히 변고한 일이 생기나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데 마침 그 몰이꾼이라고 그러죠. 뭐 동물 몰아주는 몰이꾼께서 한마디를 하시는 거죠. 이 산이 원래 신령스러운 산입니다. 그래서 산신제를 꼭 지내셔야지 동물이 잡힐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산 정상에 올라가지고 태조 이성계가 제를 지냅니다. 그 이후에 멧돼지를 여러 마리를 잡았다 이런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 고지 산에 제사를 지내는 걸 고지라고 하는데 고지를 올린 산이다 해서 축령 이게 빌축자를 씁니다. 빌었다 이거죠. 축령이다. 령에게 빌었다 이래가지고 축령산이다 이런 말을 쓰기 시작한 거죠. 산 이름도 이성계도 나오고 뭔가 범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시제를 지냈더니 산신제를 지냈더니 동물들이 잡히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스토리가 굉장히 영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보너스 스토리 또 알려드릴게요. 간단해요. 요 주변으로 가평이 있다 그랬잖아요. 가평에 가면 우리 항상 가는 섬이 하나 있잖아요. 남이섬. 남이섬에 등장하는 분이 남이 장군 아닙니까? 그래서 남이섬이라고 지었잖아요. 그분의 스토리도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 축령산 자락에 원래 남이 무게를 닦았대요. 그래서 그 바위가 있는데 남이 바위도 있고 뭐 다양하게 남이 장군과 얽힌 설화가 이곳에 묻혀 있다. 그래서 남이 장군과 엮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스토리가 축령에 다 모여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뭐다? 무언가 영험한 일이 벌어졌다.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거쳐간 산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거기서 나오는 고로쇠 으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갑니까? 축령산을 왔으니까 고로쇠를 먹기 위해서 자연휴양림을 간다 그랬잖아요. 여기에는 산도 좋고 고로쇠도 나지만 자연휴양림으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연휴양림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연휴양림 안에 고로쇠 나무가 분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령 나무의 나이는 어떻게 돼 있냐? 30살에서 50살, 50살까지 이 고로쇠 나무들이 대규모로 자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자연휴양림 안에서만 매년 약 7만 리터. 야, 어마어마하죠. 고로쇠 수액들이 2월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입춘부터 해가지고 우수경칩까지 이 기간 중에 채취가 된다고 합니다. 7만 리터. 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자연휴양림이 원래 명물입니다. 고로쇠는 자연휴양림 안에서 주변으로 다양하게 가게들, 상점들이 많고 팔고 있으니까 드시면 되고요. 자연휴양림, 우리가 이제 고로쇠만 먹는 게 아니고 자연휴양림 투어를 또 해야죠. 고로쇠는 산에, 고산에서 나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 항상 고로쇠 명당에는 주변에 자연휴양림들이 포진을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전국에 있는 자연휴양림 내에서 이 고로쇠가 납니다. 그래서 이 자연휴양림은 왜 좋냐? 이거 터가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양주 가평군 사이에 있는 고산 그리고 설화만 봐도 역사만 봐도 유명한 분들이 다 거쳐갔다. 그래서 여기에 터가 워낙 좋은데 터가 좋고 공기가 좋다 보니까 전국에서 보통은 자연휴양림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를 국립자연휴양림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추첨을 합니다. 언제 추첨을 한다? 여름 성수기 겨울 성수기, 겨울은 아니죠. 여름 성수기 전에 미리 기간을 정해놓고 추첨을 하는데 경쟁률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뭐 수능에 막 의대 경쟁률이에요. 막 몇백 대 1 막 이렇게 되는데 야, 여기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자연휴양림 두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두 곳이 어디냐면 여기에 충령산 자연휴양림 하나 그리고 강시봉이라고 있어요. 역시나 경기권에 있습니다. 강시봉 자연휴양림까지 해가지고 아버님 발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시봉 자연휴양림과 충령산 두 군데가 굉장히 유명하다. 그래서 평균 예약 경쟁률 와, 이 놀라지 마세요. 469대 1 그리고 121대 1. 와, 강시봉이 넘버 원인데 469대 1 그리고 121대 1을 기록했던 게 바로 충령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와, 장난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지금 가시면 예약해놓고 하룻밤 주무셔도 돼요. 그러면서 고로쇠도 딱 마시고 그 다음에 하룻밤 주무시면서 기운을 받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왜 유명할까 궁금하시잖아요. 방들이 있죠. 모든 방들이 요겁니다. 숲의 럿지 형태. 럿지라는 거 아시죠? 그냥 건물로 시멘으로 지은 게 아니고 나무로 원목으로 지은 이 빌라 형태, 독채 형태의 빌라 이런 거를 럿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숲 럿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방들의 이름이 되게 독특해요. 되게 이쁜데 백합, 동백, 참새, 까치, 새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나무, 잣나무 이런 나무도 있고 비둘기, 그 다음에 충령관까지 있습니다. 비둘기하고 충령관은 다인실, 그래서 비둘기는 10인실이고요. 충령관은 상징 아닙니까? 20인까지 묵을 수 있는 다양하게 구성된 방들이 있구나 생각하시고요. 아버님, 어머님 중에 우리 뭐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셔도 돼요. 다 같이 가셔서 고로쇠 한 그릇 하시고 그 다음에 하룻밤 딱 주무시고 나오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세대형으로 있는 게 휴양관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에 가시면 이름도 이렇게 돼 있어요. 소나무, 잣나무, 자작나무, 고로쇠까지 해서 이름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108호 이름이 바로 고로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세대형이라서 여러분들이 묵는 일반적인 콘도 형태 그중에 108호 찍으시면 고로쇠 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고로쇠 한 잔 드시고 고방에 딱 주무시면 완벽한 또 고로쇠 투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옆쪽으로 가시면 금낭화 방도 있고요. 구절초 방도 있습니다. 다 어떻습니까? 다 자연 그대로의 이름을 딴 브랜딩이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만큼 고로쇠의 자연 그대로의 건강도 있지만 숲의 그 정원에 그 맛 그대로의 그 형태가 유지가 되고 있구나.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바베큐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잠만 자면 재미가 없잖아요. 바베큐를 드실 수가 있는 아까 럿지 형태에 보면 바로 앞쪽으로 나무 데크를 만들고 거기에 바베큐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 숲에서는 불로는 화로로는 안 되죠. 그래가지고 전기 빌려와 가지고 전기에다가 고기를 구워 드시면 되니까 이런 것들도 다 기억하고 나중에 써먹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밌게 즐길 수가 있는 코스구나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또 고로쇠도 메카긴 하지만 캠퍼들의 메카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가 캠퍼들이 가장 열광하는 또 경기권의 숙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충령산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그 캠퍼들의 메카가 바로 야영장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크기가 야영장 크기가 16제곱미터 정도, 그러니까 5평 남짓 정도 되는 공간에다가 텐트를 치고 직접 주무실 수 있는 시설들도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텐트 치고 뭐 한다? 다들 주무시고 그다음에 이쪽 산을 따라서 캠퍼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뭐냐면 계곡이 좋거든요. 계곡 좋고 오르막 약간 있고 고로쇠 드시고 하는데 그쪽으로 올라가면서 하는 야영의 유형 중에 백패킹이라고 있습니다. 백에 패킹, 그러니까 등짐을 짊어지고 야생처럼 등산하시고 올라가는 거죠. 아버님, 어머님들도 가능해요. 액티브 실버들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백패킹 하시고 싶다. 나 야영장에 주무시고 싶다. 좀 야생파들 있잖아요. 아버님 중에 이런 분들은 꼭 한번 가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공기도 신선하게 쐬고 나오시면 되는 거죠. 야영장 있죠. 이쪽 공간은 겨울에는 야영족들, 캠퍼족들한테 공개를 안 하고 나중에 4월 정도 되면 재개장을 하시니까 아까 우리 그 백패킹 하시고 싶은 분들은요, 좀 참으셨다가 봄날이 완전히 왔을 때 있죠. 4월에 접근을 해서 야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등산을 기어이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제가 간단하게 고로쇠 드시고 올라갈 수 있는 등산 코스를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충령산 자연휴양림 쪽에서 등산을 하실 때는 충령산하고요, 그 다음에 서리산이라고 요 두 곳을 멀티로 이렇게 등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통은 야영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1구역이 있어요. 1구역에서 딱 올라가시면 여기에 그 하트 모양으로 이 코스를 구성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서리산을 종주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산을 해서 다시 우리 충령산 자연휴양림 쪽으로 돌아오게끔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길을 이렇게 구성해서 등산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쭉 한 바퀴 돌고 나오시면 아버님, 어머님 사랑이 하트 모양으로 싹 들 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여기가 봄에 가시면요, 아우 난리 납니다. 연분홍 꽃대궐,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시면 5월쯤에 철쭉으로 보랏빛으로 물드는 곳들이 서리산이거든요. 굉장히 경치가 좋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한 바퀴 쫙 돌고 오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양평 한번 찍겠습니다. 양평도 가깝죠. 양평에는 소리산이라는 곳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기에 가시면 단월면에 단월 레포츠 공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올라가시면 바로 우리 바로 고로쇠를 드실 수 있다는 거. 소리산 알고 가야죠. 소리산. 여기가 해발 479m입니다. 아까 충령산은 800m가 넘었는데 나지막하죠. 반토막 정도. 그리고 여기에 소리산이 왜 유명하냐면 경기도의 소금강이라 부릅니다. 금강산이 있고요. 작은 금강산이 바로 소리산이다. 이런 이야기죠. 원래는 석산리에 약수터 하나가 유명한데 여기에 이 자락으로 약수터가 유명한 거 딱 보면은 벌써 물이 좋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일대의 이 물들은 정말로 좋구나. 그래서 이곳에서 나는 고로쇠는 옛날부터 이곳에 사는 산신령께서 마셨다. 그런 영험함이 있는 물이다. 이런 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소리산 이야기 나온 김에 소리산의 스토리 알고 가셔야 되겠죠. 소리산은 작을 소자에다가 마을 리자습니다. 그래서 479m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면 왜 소리산이냐? 소리가 나냐 무슨? 뭐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천만의 말씀. 소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수리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수리가 부엉이 아닙니까? 수리. 그래서 이제 부엉이가 서식하기 좋은 산이었다. 이래가지고 수리산 하다가 소리산으로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근 주민분들이 워낙 이 소리산이 이쁘다 보니까 결국은 작은 금강 같다. 이래가지고
소금강이라는 애칭을 쓰게 된 겁니다. 어우, 정말로 풍광 빼어나죠. 그다음 여기 이제 50여 가구의 주민분들이 사시고요. 여기에 소리산 꼭대기 쪽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은 1600그루의 고로쇠 나무, 그 수액들이 나오는 고로쇠 나무의 밭들, 군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고로쇠 수액 끝나면은 곧바로 박달나무 수액 채취에 들어가가지고 박달나무 수액, 까지 해가지고 고로쇠를 완전히 채취를 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요거 있죠. 박달나무에서 나오는 수액 있죠. 요걸로 이 수액은 또 고로쇠에 비해가지고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6배에서 7배가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고로쇠 수액보다 박달나무 수액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이런 것까지 멀티로 마실 수가 있으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여기를 꼭 한번 가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현장에 가시면요, 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소리산의 1600그루의 나무 정상 인근에 보면 나무에 칼자국들이 굉장히 많아요. 칼자국들.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부터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여기서 고로쇠를 다 깎아서 야생으로 드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워낙 좋다 보니까 야생으로 채취를 많이들 하셨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안 됩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냥 칼 들고 가셔가지고 야생으로 채취하시면 안 돼요. 직접 상품으로 만들어진 것만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국유림관리소라는 데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생 채취 절대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칼로 깎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정말로 상품으로 만들어진 것만 드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소리산. 여기가 재밌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원래 충령산이나 이런 데들 주변 산으로 가면 상점에서 파는 우리 고로쇠만 마시잖아요. 여기는요 축제를 열어줍니다. 야, 멋지죠.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께서 고로쇠를 맛보고 싶은데 축제까지 함께 즐기고 싶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양평이에요. 양평에 소리산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근데 어떻게 가냐? 지하철 타고 이 지역에 갑니다. 당연하겠죠. 경춘선에 용문역에 하차하십시오. 그리고 버스는 타지 마십시오. 그리고 평소 때 가실 때는 택시 타고 가는 게 굉장히 좋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길이 꼬불꼬불하고 버스편이 잘 없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택시를 그냥 타면 되는데 축제 기간 있죠. 축제 기간에는 어떻게 되느냐? 용문역에 내리시면 축제 셔틀 버스가 옵니다. 일반 버스처럼 축제장행 셔틀 버스가 오니까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게 이제 그 행사장에서 용문역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아침부터 해가지고 밤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대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점심시간만 빼고는 셔틀이 원하는 시간대에 다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차로 가시는 분들은 축제장을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단월 레포츠 공원을 검색을 하시고 가시면 되고요. 아니다, 그냥 내가 가겠다 이런 분들은 그 아까 용문역에 내리셔가지고 택시 타시고 축제장 가자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냥 편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축제 이벤트 내용들부터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축제장에서 다양한 축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고로쇠 축제가 재밌는 게 고로쇠의 특징적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벤트로 열리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넘버원 이벤트, 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버님, 어머님들도 도전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열리는 게 뭐냐면 고로쇠 수액 마시기 있습니다. 수액 마시기. 야, 이 고로쇠 드셔본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우리 애청자분들은 안 드셔보신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약간 그거 같아요. 알로에 국물 같은 느낌? 그래서 걸쭉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마시기가 되게 불편해요. 근데 이거를 빨리 마시게 대회 요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1.5리터 병 있죠. 녹색 그 병에다가 가득 담아가지고 쭉쭉쭉쭉쭉 마시는 거. 요거 한번 도전해 볼 만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요거 있어요. 김밥 만들기 합니다. 매년 행사인데 김밥 만들기래요. 자, 근데 그냥 김밥 만드는 거 아니야, 신 기자? 이런 분들 있죠. 여기는요 굉장히 독특한 김밥을 만듭니다. 어떤 거냐면 전 세계 기네스북에 오르는 김밥을 만듭니다. 자, 이게 뭐냐면 뭘로 그럼 기네스북에 올라가냐? 길이로 올라가요. 길이로. 자, 그래서 김밥, 세계에서 가장 긴 김밥 만들기 도전하는데 매년 갱신을 합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서 2023년도 개묘년이 작년이었죠. 작년에 원래 코로나 때 못하던 축제를 작년에 재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축제 행사의 회차가 24회였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어떻게 도전했냐?
작년에는 24m짜리 길이, 김밥이 길이가 24m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밥 있죠. 밥은 당연히 그 물로 묻혀가지고 하는데 그 물이 고로쇠 수액인 거죠. 고로쇠 수액 김밥으로 24m짜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현장에서 바로 모든 마을 주민분들이 와서 일렬로 서가지고 쫙 만드는 거죠. 그 장관 얼마나 멋져요. 자, 그래서 요걸로 하고, 자, 올해는 2024년 25회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올해는 김밥 만들기 25m에 도전을 하는 거죠. 매년 갱신되는 세계 기록에 도전을 하고 있는 양평 주민분들 얼마나 멋집니까? 칭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있습니다. 재밌는 행사가 올해 추가된 게 뭐냐면 요거 있어요. 맨손 송어잡이. 야, 이 송어를 겨울에 사실 얼음판 위에서만 잡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음 축제 같은 데 가야지 보는 거고. 근데 여기는 풀에 들어갑니다. 맨손 송어잡이 풀에 들어가서 이 겨울에 이거 한 판 하는 거죠. 송어잡이는 제가 그때 꿀팁 말씀드렸죠. 항상 갈 때 목장갑을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남들이 안 볼 때 끼고요. 잡으면 굉장히 잘 잡힌다. 얘들이 미끌미끌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요. 목장갑 꼭 준비. 그 다음에 요거 있어요. 자, 축제장 가면은 항상 있는 게 뭐냐면 물이죠. 물풀 만들고요. 그 다음 굉장히 다이내믹한 액티비티로 유명한 건데 버블 풍선 있어요. 초거대 버블 풍선. 제가 들어가요, 안에. 들어가서 버블을 뺑글뺑글 도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 버블을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벤트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재밌는 것들이 많구나 생각하시고 가셔서 즐기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그냥 축제장 갔는데 요것만 즐기고 나오냐? 천만의 말씀. 요것도 있죠. 먹거리도 난리가 납니다. 먹거리가 어떤 거냐면, 야, 고로쇠로 당연히 만들겠죠. 그래서, 요거를요, 고로쇠로 뭘 만들었냐면 고로쇠 수액을 넣어가지고 아버님, 어머님들 좋아하시라고 막걸리를 만들어놨습니다. 막걸리. 야, 요 홀짝 마시는 그 막걸리. 고로쇠 수액이야. 얼마나 맛있겠어요. 원래 막걸리가 걸쭉한데 이 고로쇠 수액을 넣었으니까 달짝지근한 쌈이 있는 거죠. 요거를 뭐하고 먹느냐. 여기 가시면 시골 돼지구이 해줍니다. 시골 돼지구이 그거 아시잖아요. 화롯불에 굽는데 석쇠에다가 딱 잡아가지고 양면으로 굽는데 여기에 무슨 양념을 합니까? 빨간 색깔 양념, 달짝지근한 거 요거 해가지고 양옆으로 딱 뒤집어 주잖아요. 딱 바싹 익은 바싹 불고기를 갖다가 그거 한 점 딱 집어 먹고 막걸리 한 잔 딱 해주면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야, 저도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옆쪽으로 가시면 요것도 있습니다. 추어탕. 야, 원기회복에 추어탕 말하는 게 없죠. 이 겨울에. 근데 말이죠. 여기에 고로쇠를 넣습니다. 고로쇠 국물을 고로쇠로 싹 넣어가지고 미꾸라지를 푸는 거죠. 그래가지고 추어탕을 만들었다. 계피가루, 산초가루 넣고, 야, 이걸 한 그릇 쫙 하고 나오시는 거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추어탕보다는 막걸리입니다. 요런 거 좋죠. 그래서 요런 것들 한번 하고 나오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런 분들 있어요. 야, 아까도 우리가 남양주 왔을 때 충령산에 등산하고 싶다. 이런 분들 있었잖아요. 그래, 좋아. 나 여기 양평 소리산에서도 내가 정말 진짜 액티브 시니어로서 등산 한번 해보고 싶어. 제대로 한번 걷고 싶어. 이런 분들을 위한 코스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거 있죠. 트레킹 코스가 조성이 돼 있는데 심지어 단월 레포츠 공원 2월 중순에 축제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둘레길이 있습니다.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둘레길인데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축제를 즐기시기는 좀 그렇고요. 쭉 지나갔어요. 그냥 힘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코스를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어디냐면 아까 제가 고로쇠 나는 곳에는 항상 자연휴양림이 있다 그랬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음악이 흐를 것 같지 않아요? 산에서 벌써 산음자연휴양림.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고요. 산음자연휴양림 출발. 그 다음에 임도가 하나 있어요. 그 산길에 차가 다녔던 옛날에 임도 있죠. 산음임도라 그래요. 거기 임도 지나고요. 비솔고개 찍고 그 다음에 향소리 절곡 찍고 단월 레포츠 공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찍고 단월 면사무소로 해가지고 돌아오는 코스인데 이게 거리가 17.5km. 그래서 요거를 이 코스로 즐기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야, 우리 오늘 제대로 즐기자, 걷자 이런 분들이 가실 거잖아요. 자, 대중교통 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용문역 전철 타고 하차 이 지역에 그 다음에 바로 앞쪽에 축협이 하나 있습니다. 축협 쪽으로 나오시면 2-11번 버스가 있어요. 탑승하세요. 그리고 산음 1, 2 종점에
내리시면 바로 그 앞에 산음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면 되고요. 자, 돌아오실 때 단월 면사무소가 마지막 코스잖아요. 면사무소 앞에 가면 2-10번 버스가 있습니다. 갈 때는 2-11번, 올 때는 2-10번입니다. 자, 2-10번 버스 타고 축협까지 오시면 바로 용문역이죠. 거기서 경의중앙선 탑승하시고 다시 컴백을 하시면 완벽하게 투어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근데 힘들다. 축제를 즐기기엔 무리가 있다. 굉장히 험난한 코스군. 하지만 괜찮다. 이 코스 정말 이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지난번에 스탬프 투어 해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올림픽 공원 찍고 뭐 주변에 우리 아차산 자락까지 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자, 근데 여기도 스탬프 투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경기권에 있는 이 다양한 스탬프 코스 중에 26코스로 접어드는 코스입니다. 경기권 둘레길 26코스 여기 가시면 스탬프 투어처럼 다양한 스탬프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면사무소 앞에 아까 마지막 종점이자 컴백 코스 면사무소 앞에 스탬프 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돌아보시고 오시면 되는 거죠. 야, 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코스. 저는 안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코스입니다. 세 번째 코스는 제가 아까 1박 2일 코스로 찍어드린다 그랬죠? 두 군데인데 가볍게 터치만 하고 갈게요. 왜냐면 전철 타고는 못 가니까. 우리가 나중에 전국 투어로 아버님, 어머님들의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 전국 투어로 확장이 되면 그때 제가 제대로 한번 일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보너스 코스로 간단하게. 자, 첫 번째는 어디냐면 전남 보성입니다. 전라남도 보성. 우와, 여기 가시면 제암산 자연휴양림 있어요. 여기서 뭐가 난다? 휴양림엔 제가 아까 뭐 있다고 그랬어요? 고로쇠가 난다. 근데 여기에 보성군에 고로쇠 있죠? 여기서는 자연휴양림 안에서 숙박객들한테 체험인데 수액을 무료로 마실 수 있게끔 체험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수액을 투숙을 하시면 공짜로 주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제암산 807m입니다. 해발 600m 이상에서 고로쇠가 나야지 맛있다 그랬죠. 요거 100년 전부터 자생하는 아름드리 고로쇠 나무 100여 그루. 그리고 20년 전에 새롭게 또 식재를 했는데 5만여 그루의 고로쇠 나무들에서 일제히 채취를 해서 고로쇠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짜 정말 숙박이 좋은 게 뭐냐면 보성이니까 멀잖아요. 근데 매년 20만 명 정도가 찾습니다. 이게. 그리고 한국관광공사라고 있죠. 공사. 웰니스 관광지로도 꼽혔으니까 꼭 한번 가보시면 되죠. 그냥 여기가 자고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로쇠도 공짜로 줘. 그 다음에 아이들 데려가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자연휴양림 안에 드물게 찜라인이 있어요. 숲속을 달리는 찜라인 있고 그다음에 에코 어드벤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목봉체조 하듯이 애들 나무 타고 가는 거 이런 숲 체험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 손주랑도 같이 좋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기가 있습니다. 경북에 청도라는 곳, 대구 바로 옆 동네죠. 운문산 자연휴양림이라고 있습니다. 운문산. 여기는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이 객실이 44개가 있네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족구장, 그다음에 공예 체험장, 다양한 시설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여기가 매년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숲에서 고로쇠와 함께 건강 한모금 이런 프로그램을 매년 진행을 해줘요. 그래서 올해도 뭐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들어가시면 숲에서 숲속의 자연휴양림에서 건강받으면서 피톤치드 가득하게 하룻밤 딱 자고요. 개운하게 딱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공복에 고로쇠 한 그릇 쫙 마실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뭡니까? 건강 한 모금 아닙니까? 아까 우리 셰익스피어의 몸은 정원이다. 이런 거. 그 몸의 정원. 근데 뭐가 필요하다? 정원을 다스리는 정원사가 의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 여행을 해야지 되니까 의지를 가지고 아버님, 어머님들 청도까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좋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주무시면 재미없으니까 이벤트를 열어줘요. 그래가지고 주로 하는 게 뭐냐면 1번 요거였어요. 제기차기. 당연하겠죠. 제기차기 누가 많이 차라 가족끼리 왔으면 붙입니다. 이게 붙인다는 게 승부를 거는 거죠. 가족끼리 승부를 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끼리 줄넘기 합니다. 이런 것들도 이벤트를 열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스. 이쯤에 가시면 뭘 하냐면 두 번째 이벤트로 고로쇠
빨리 마시게 합니다. 야, 아까 그거 똑같죠? 우리 요 고로쇠 빨리 마시기 요것도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시그니처예요. 고로쇠 직접 채취 및 마시기. 여기는, 허락을 받아서 나라에 직접 채취하는 체험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시는 것까지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마시는 것까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휴양림 주변 나무에 이렇게 빨대 같은 게 꽂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채취를 하는 것도 직접 해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아이들하고 함께 즐기시고 오셔도 괜찮은 코스구나. 고로쇠 투어가 정말 알차구나 생각을 하시고 즐기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행 꿀팁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요거 드릴게요. 제가 자연휴양림 이야기를 쭉 드리고 고로쇠 투어 이야기를 쭉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자, 자연휴양림 당첨이 하늘별따기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자, 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다는 자연휴양림 당첨 비법을 우리 지하철 여행이지, 시니어TV 지하철 여행이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막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들 절대 누설 금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거 당첨 힘들잖아요. 진짜 안 돼. 국립자연휴양림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광클릭 해야 될까 말까인데 안 돼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놀랍게도 우리 시청자, 시니어TV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버 전용 예약 우선 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직접 아버님, 어머님께서 만 65세 이상의 아내가 이런 분들은요, 신청을 직접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시니까 편하게 애들한테 맡기세요. 신청하시고 본인이 직접 이용을 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양도 안 된다는 거죠. 예약하고 파시면 안 돼요. 절대. 팔 수가 없다. 기억하시고요. 직접 본인이 이용할 때만 된다. 그러니까 신 기자, 아까 어디 가라고? 운문산 가보시면 체험까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장애우하고 다자녀 우선 객실은 있겠죠. 자, 두 번째. 성수기야. 성수기는 제가 추첨제를 운영한다고 그랬죠. 마감이 됐어. 도저히 방법이 없어. 끝났잖아. 마감됐는데.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이트를 들어가 보세요. 주기적으로.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성수기 때는 다양한 분들이 예약을 해놓고 취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거나 하면 마감이 바뀌어. 날씨가 그때 구죠. 예보상. 그러면 갑작스럽게 취소를 해. 이런 분들이 갑작스럽게 취소하는 분이 나오거든요. 요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전화해가지고 아니면 광클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한테 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나중에 제가 표현하기로는 낙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물을 줍는다. 낙수. 요 이삭 줍기. 요런 거 이삭 줍기라 그래요. 요 기법인데 항상 대표 전화번호 아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사이트가 좀 내가 온라인에 약해 이런 분들은 대표 전화가 있어요. 전화로 항상 문의를 하시고요. 아니면 계속 광클하고 계시다가 딱 떴을 때 예약을 하시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타고 이런 여행이 가능하다고 오늘은 여러분들 2월 3일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고로쇠 투어 함께하고 왔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즐거운 테마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채널 고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